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발과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고 누르면 자국이 남으며 다리가 무겁고 불편하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취침 전 루틴을 통해 밤새 그 수분을 배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년층의 발 부종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원인에 따라 잘못된 대처는 위험할 수 있고 올바른 접근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로 20년 경력을 가진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그동안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부종을 직접 진단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환자들이 몇 달간 무시했던 발목 부종으로 심부전을 발견한 적도 있고 약물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를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노년층에게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고 부종을 줄이며 무엇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 재발을 막아줍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가 여러 번 진료로 청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부종의 종류를 파악하는 완전한 진단 프레임워크, 각 유형별 취침 전 해결책, 의사가 알려주지 않은 부종을 유발하는 약물 목록, 그리고 오늘 밤이 아닌 내일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고 신호까지 얻게 됩니다. 이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모든 부분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와 응급실 행을 오가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발 부종의 5가지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해결책은 전적으로 원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력성 부종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앉거나 서서 있는 자세로 인해 중력이 작용하면서 생기는 부종입니다. 혈액순환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 수분이 발과 발목에 고이게 됩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며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부종이 심해지고 밤새 누워있은 후 아침에 호전되며 양쪽 발이 비슷하게 부은 경우라면 중력성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맥부전입니다. 다리 정맥의 판막이 약해지거나 손상되어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고이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부종과 함께 다리가 무겁거나 피로하고 종아리 정맥류나 피부 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부으며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감이 동반되고 발목 주변 피부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압박 요법과 특정 운동이 필요하며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계가 손상되거나 과부하되어 제 기능을 못할 때 발생합니다. 림프관은 조직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많은 수분이 쌓입니다. 림프 부종은 다른 부종과 느낌이 다릅니다. 피부가 팽팽하고 두꺼워지며 누른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개 발부터 시작해 점차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림프절 제거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심한 감염 경험이 있다면 림프 부종 위험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약물 유발 부종입니다. 흔한 약물 수십 가지가 부작용으로 수분 저류를 일으킵니다. 고혈압 약물인 칼슘 통로 차단제 중 암로디핀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이부프로펜 같은 NSAID, 스테로이드, 일부 당뇨병 약,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이 있습니다. 새 약을 시작한 지 몇 주 안에 부종이 생기거나 크게 악화됐다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은 다리 올리기나 압박이 아니라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심장 또는 신장 관련 부종입니다.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으로 심장이 제대로 펌핑하지 못하거나 신장이 역과 기능을 못하면 몸 전체에 대량의 수분이 저류됩니다.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부으며 발목을 넘어 종아리나 허벅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숨이 차거나 피로감,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단순한 취침 루틴이 아니라 즉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종 유형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바로 위를 10초간 세게 누르세요. 손을 떼고 자국을 확인하세요. 10초 이상 자국이 남아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함몰성 부종입니다. 이는 림프 부종, 비함몰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 다리를 비교하세요. 부종이 비슷하다면 중력성, 약물 유발 또는 심장, 신장 관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 다리가 훨씬 더 부었다면 정맥 부전이나 혈전일 수 있으니 즉시 의료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저녁으로 갈수록 부종이 심해지고 밤새 호전되는가? 이는 중력성 또는 정맥 부전입니다. 부종이 일정하거나 밤에 더 심해진다면 심장 또는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워 있을 때 숨이 차거나 잠결에 숨이 막혀 깨는 증상 또는 극심한 피로가 있다면 심부전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량 감소, 거품 소변, 눈 주변 부종이 함께 있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꼭 메모하세요.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부으면서 통증, 발적, 열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세요. 이는 혈전일 수 있으며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또한 다리 부종과 함께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숨이 충분히 차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911 또는 응급번호로 연락하세요. 이는 심부전이나 폐색전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급성 경고 신호가 없는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양쪽 발 부종이라면 이제 밤새 수분을 배출하는 완전한 취침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각 요소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해결하며 함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타이밍, 자세, 기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전략적 다리 올리기입니다. 단순히 베개를 발밑에 받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올려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발을 심장보다 높게 최소 매트리스 수준에서 12인치 이상 올리는 것입니다. 단단한 베개 여러 개나 다리 올리기 전용 폼 외지를 사용하세요. 외지는 발목부터 허벅지 상부까지 전체 다리를 지지하며 28, 30도 각도로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가파르면 불편하고 너무 완만하면 중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살짝 굽혀서 무릎 뒤 혈관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 자세는 밤새 유지해야 합니다. 2시간만 올리고 편안함을 위해 내리면 대부분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제대로 올리면 생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발로 끌어내리던 중력이 이제 반대로 작용합니다. 수분이 발목과 발에서 정맥 순환으로 돌아가고 신장이 역과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은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리에 갇혀있던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압박요법이지만 수면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수분이 다리에 고이지 않도록 예방하고 밤에는 올린 상태에서 제거해 최대 배출을 유도합니다. 압박 스타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잘못된 제품을 샀거나 착용법을 몰라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졸업식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목 부분이 가장 조이고 위로 갈수록 점차 느슨해져 압력 구배를 만들어 수분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압박 강도는 수은주 밀리미터 mmHg로 표시됩니다. 경미 중간 부종에는 15 EBg/mm, 심하거나 정맥 부전 진단 시 EG 30mg를 권장하며 후자는 대부분 처방이 필요합니다. 사이즈가 정확해야 합니다. 너무 느슨하면 효과 없고 너무 조이면 순환을 막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발목 가장 좁은 부분, 종아리 가장 넓은 부분, 발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무릎형 또는 허벅지 중간까지 허벅지형.
길이를 재세요. 대부분 무릎형이 편합니다. 허벅지형은 말려 내려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착용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착용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중력으로 수분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착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가고 나서 착용하면 이미 수분이 고여 목적을 잃습니다.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밤새 누워있던 상태에서 다리가 올라간 채로 착용한 후 일어나세요.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잠자리 들기 전 제거하세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늘어나면 3-6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좋은 압박 스타킹은 한 켤레에 30-60달러 정도로 비싸지만 정맥 부종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부 궤양과 감염을 막아준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취침 전 9분간 스스로 하는 림프 배출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는 조직의 수분을 림프관으로 직접 밀어 배출을 돕습니다. 기술은 간단하지만 방향과 압력이 정확해야 합니다. 깊은 조직 마사지가 아닙니다. 매우 가볍고 부드러운 스트로크입니다. 허벅지 중간부터 시작해 양손으로 사타구니, 주요 림프절 위치,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10회. 무릎 부위로 내려가 무릎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10회. 아래 다리로 내려가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10회. 마지막으로 발. 엄지로 발가락에서 발목 방향으로 윗면 10회, 아랫면 10회. 압력은 피부만 살짝 움직일 정도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강하게 누르거나 짜내려 하지 마세요. 림프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 가벼운 자극으로 수축하고 수분을 이동시킵니다. 전체 순서를 3번 반복하면 약 5분 소요됩니다. 매일 밤 다리 올리기 전에 실시하세요. 수면 중 림프계가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전략적 수분 섭취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내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리에 수분이 너무 많은데 왜 더 마시라는 것일까요? 탈수 상태이면 몸이 수분을 보존하려 합니다. 신장이 소변 배출을 줄이고 나트륨 수분 저류 호르몬을 분비해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신장이 정상 작동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게 합니다. 전략은 낮에 집중적으로 마시고 저녁에 줄이는 것입니다. 기상 후부터 오후 5시까지 8.0컵을 하루에 분산해 마시세요. 오후 5시 이후에는 크게 줄이고 저녁 식사 시 한 잔 작은 컵, 목 아프면 조금씩만.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약 복용 외에는 완전히 중단하세요. 전체적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신장 기능을 돕되 누울 직전에 추가 수분이 다리로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이세요. 나트륨은 수분 저류를 유발합니다. 대부분 노년층은 하루 3,000-5,000mg을 섭취하지만 부종이 있다면 1,100mg 이하, 가능하면 1,000mg에 가깝게 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외식, 통조림 수프, 델리 육류, 치즈, 짠 간식을 피하세요. 신선 재료로 직접 요리하고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엄격한 나트륨 감소 2주 후 대부분 눈에 띄는 호전을 경험합니다. 5번째 요소는 이뇨제 약물의 부작용 없이 자연적으로 수분 저류를 줄이는 특정 보충제입니다. 3가지를 정확한 용량과 브랜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취침 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를 복용하세요. 이 형태는 흡수가 좋고 설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추천 브랜드는 닥터스 베스트 하이 압소옵션 magnesium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나트륨 과다와 칼륨 부족 시 수분이 저류됩니다. 노년층 대부분은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륨 하루 4,700mg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고용량 칼륨 보충제는 위험하므로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중간 크기 바나나 약 400mg, 껍질째 중간 감자 약 900mg, 조리된 시금치 1컵 약 800mg입니다. 하루에 분산해 섭취하세요. 호스체스넛씨 추출물은 정맥 부전과 부종에 특화된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압박 스타킹만큼 다리 부종 통증 무거움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화 추출물 활성 성분 애신 10력 2%, 300ml 곰을 하루 2번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위 불편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추천 브랜드는 Nature's Way Leg Vein Support입니다. 이제 의사가 경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발 부종을 유발하는 약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이 원인이라면 다리 올리기나 압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와 함께 약물 변경을 논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인 암로디핀과 다른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암로디핀 복용자의 최대 30%가 발목 부종을 경험하며 용량이 높을수록 심합니다. 암로디핀이나 니페디핀, 펠로디핀 등을 복용 중이고 부종이 있다면 다른 계열 혈압약으로 변경을 요청하세요. ACE 억제제나 ARB가 부종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 좋은 대안입니다. 일부 의사는 이뇨제를 추가하지만 이는 부작용을 다른 약으로 덮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변경이 더 바람직합니다. NSAID,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은 신장 기능을 영향을 주어 수분 저류를 일으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노년층에서 문제가 큽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정기 복용 중이라면 중단 후 1, 2주 내 부종 호전이 예상됩니다. 대안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국소 진통크림 또는 신장에 덜 영향을 주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등은 대량의 나트륨 수분 저류를 유발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COPD 등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가능한 최소 용량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세요. 필요시에는 불가피하지만 과용량 처방이 흔합니다. 일부 당뇨병 약물, 피오글리타존 등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은 수분 저류와 심부전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가 있고 이 계열을 복용 중이라면 다른 당뇨약으로 변경을 요청하세요. 현재 부종을 유발하지 않는 옵션이 많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과 일부 한구울제도 소수에서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을 의사나 약사와 검토하며 특히 부종 가능성을 물어보세요. 이제 5가지 요소를 모두 결합한 완전한 야간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후 6시, 저염 식사. 오후 8시, 약 복용 외에는 수분 섭취 중단. 오후 9시, 5분, 림프 배출 마사지. 오후 9시, 15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과 정맥 부전 시, 호스체스넛 추출물 저녁 용량 복용. 오후 9시 30분, 침대에 눕고 다리 올리기 외지나 베개로 전체 다리를 심장보다 12인치 높게 25리 30도 각도로 올리세요. 무릎은 살짝 굽히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밤새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등이나 옆으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면 자세 유지가 쉽습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두운 방, 18도 정도 서늘한 온도, 취침 1시간 전 스크린 금지, 필요시 백색 소음. 밤중 소변을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프로토콜이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날 수분 섭취를 줄이지 마세요. 배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압박 스타킹 착용 후 일어나세요. 이 루틴을 최소 2주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한 후 결과를 평가하세요. 대부분 3주 5일 내 눈에 띄는 호전, 2주의 큰 개선, 4월 6주의 최대 효과를 봅니다. 가끔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몸이 밤마다 반복되는 배출 자극으로 수분 균형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고급 상황과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를 올리고 잠들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낯설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5일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처음엔 6, 8인치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걸쳐 12인치로 늘리세요. 전체 다리를 지지해 압박점이 생기지 않게 하고 매트리스가 너무 푹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관절염이나 요통으로 올리기 불편하다면 자세를 실험해 보세요.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등으로 누워 허리 아래에 말아놓은 수건으로 요추 지지를 추가하세요. 올리기가 정말 힘들다면 낮 압박 마사지, 보충제에 더 집중하세요.
밤새 배출 효과는 덜하지만 여전히 개선됩니다. 셋째, 이미 이뇨제를 복용 중인데 부종이 남아있다면 이뇨제는 신장 배출을 돕지만 중력과 순환 문제로 다리에 고인 수분 자체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뇨제와 상승작용을 합니다. 이뇨제를 중단하지 말고 이 루틴을 추가하세요. 넷째,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한 부종이라면 이 프로토콜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진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세요. 부종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숨이 더 차거나 하루 1.5킬론 이상 또는 일주일 2.5킬론 이상 체중 증가 시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신부전, 악화, 신호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74세 토마스는 8년간 암로디핀으로 인한 심한 발목 부종이 있었습니다. 이뇨제를 추가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협력해 ARB로 변경하고 야간 다리 올리기와 낮 압박 스타킹을 병행한 결과 3주 만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발목뼈가 보이고 다리가 10kg은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81세 마가렛은 정맥 부전으로 만성 다리 부종, 정맥류, 갈색 피부 변색이 있었습니다. 의료용 20판 30mm 초고, 압박 스타킹, 야간 올리기, 림프 마사지, 호스 체스넛 추출물을 완전하게 실천해 6주 후 부종이 약 60% 감소했습니다.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고 피부 변색도 옅어졌습니다. 77세 로버트는 경도 신부전으로 양쪽 다리 부종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심장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지만 잔여 부종이 있었습니다. 취침 올리기와 나트륨 1000ml 이하 엄격 제한을 추가해 신발이 편안해지고 활동량이 늘어 심장 기능도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뇨제나 부종 감소가 너무 빠르면 탈수나 저혈압이 올까 우려합니다. 처방 이뇨제를 의사 감독 없이 쓰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자연 프로토콜, 올리기, 압박, 안전한 보충제, 은 과도한 수분만 배출해 탈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처방 이뇨제 복용 중이라면 프로토콜로 효과가 커져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1개월 후 신장 기능과 전해질 검사를 받으세요. 위험한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부종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탈수는 부종을 악화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혈액을 농축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게 합니다. 문제는 수분량이 아니라 나트륨, 순환, 약물 부작용, 기저질환입니다. 물은 충분히 낮에 집중적으로 마시세요. 운동이나 사우나로 땀을 내 부종을 빼낸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운동은 순환에 좋지만 의도적으로 땀을 많이 내면 탈수로 몸이 나트륨 수분을 보존해 부종이 악화됩니다. 특히 노년층과 심장 질환자에게 열 스트레스는 위험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수분 보충을 유지하며 야간 배출 프로토콜로 안전하게 수분을 제거하세요. 마지막으로 즉시 의료 평가가 필요한 경고 신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심한 부종과 통증, 따뜻함, 발적이 있다면 혈전 가능성이 있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양쪽 다리에 며칠 내 급격한 부종과 함께 숨이 차다면 급성 신부전이나 신부전일 수 있습니다. 의사나 응급실로 가세요. 부은 다리에 피부가 터지거나 궤양, 감염 징후, 발적, 열, 고름, 발열가 있다면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셀룰라이트는 심각한 피부 감염입니다. 복부 부종, 피부 눈 황변, 혼수와 함께라면 간부전 가능성으로 응급 상황입니다. 누른 자국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다리가 단단하고 나무처럼 느껴진다면 심한 림프 부종으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점진적이고 만성적인 양쪽 부종에 급성 증상이 없다면, 특히 약물이나 정맥 부전이 원인으로 보인다면 제가 드린 프로토콜이 적합하고 효과적입니다. 갑작스럽거나 심하거나 한쪽이거나 흉통호흡 곤란 동반 시에는 반드시 의료 처치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발발목 부종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추가 무게와 부피로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발 감각이 떨어져 지면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평소 신발이 맞지 않아 헐거운 신발을 신게 되고 부종 유발 약물, 특히 칼슘 통로 차단제, 어지럼증을 동반해 낙상 위험을 더 키웁니다. 부종 해결은 단순한 편안함이나 외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성을 유지하고 골절로 이어지는 낙상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현재 부종이 심하다면 낙상에 특히 주의하세요. 난간 사용, 정확히 맞는 신발, 임시로 큰 사이즈 구매도 고려. 서두르지 않는 보행, 집안 장애물 제거, 필요시 지팡이 사용으로 안정성을 높이세요. 프로토콜로 부종이 해결되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작을 위한 완전한 행동 체크리스트입니다. 1. 설명드린 진단 기준으로 자신의 부종 유형 파악. 2. 응급경고 신호 확인. 있다면 즉시 의료 처치. 3. 모든 약물 검토 후 부종 유발 가능성 있는 약 확인. 의사 약속 잡고 대안 논의. 4. 다리 올리기 외지 구매 또는 12인치 올릴 단단한 베개 준비. 5. 압박 스타킹 없으면 다리 치수 재고 적절 압박 강도의 의료용 제품 주문. 6.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과 정맥부전 시 호스체스너 씨 추출물 300mg 구매. 7. 오늘부터 나트륨 섭취 대폭 감소. 8. 낮에 수분 집중 섭취, 저녁에 점차 줄이기. 9. 오늘 밤 워저분 림프 배출 마사지 실시. 10. 취침 전 마그네슘 복용. 20. 다리를 정확히 올리고 밤새 유지하며 취침. 20. 아침에 일어나기 전 압박 스타킹 착용. 13. 최소 2주간 매일 밤 반복 후 결과 평가. 제가 드린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발 부종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상황, 쉽게 변경 불가능한 다제 복용, 심장 신장관 질환 동반, 과거 수술이나 부상으로 인한 순환 장애, 비만으로 자세 유지 어려움이라면 개인화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 멤버십 커뮤니티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매달 라이브 세션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약물, 병력을 제시하고 맞춤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순환, 신부전 관리, 약물 감량 전략, 고급 프로토콜 등 무료 영상으로는 담지 못한 심층 자료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토콜로 부종이 완전히 해결되면 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주간 성실히 실천해도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 상황에 맞춘 수정이 필요하면 멤버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개인화된 의학 지도에 비하면 투자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안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발 부종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몸이 수분 균형, 순환, 약물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해결하면 편안함이 높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며 종종 주의를 요하는 기저 건강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기반한 완전한 야간 배출 프로토콜을 이제 가지셨습니다. 완전히 실천하고 꾸준히 하시며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무리 전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 영상마다 이 정도 깊이와 품질의 정보를 약속드립니다. 일반적인 건강 팁이 아닌 삶을 바꾸는 의학 지식입니다. 둘째, 발이나 발목 부종으로 고생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신발이 맞지 않아 불평하거나 예전처럼 멀리 걷지 못하거나 발목을 누르면 자국이 남는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단 기준으로 파악한 자신의 부종 유형, 프로토콜 중 가장 기대되는 요소, 불분명한 점에 대한 질문을 적어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많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필요자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걸어온 모든 발걸음, 가본 모든 장소에서
발이 여러분을 받쳐주었습니다. 이제 그 발이 보살핌을 받을 때입니다. 부어서 불편하다면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제가 드린 프로토콜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편안하고 건강한 다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